안녕하세요. 자, 2024년 그 시험 대비 전산직 합격 설명회 정보 모름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안에 대해서 7급, 9급 공통 과목인 정보 보호론하고 그다음에 7급 자료 구조론, 그다음에 자격증 정보 보안 기사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설명회가 우리가 어찌 보면 시장 조사를 하는 단계예요. 시장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격이라든지 품질 꼼꼼히 비교하면서 일단 사죠. 우리는 지금 이제 공무원을 꿈꾸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인생을 이제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인데 시장 조사를 대충 하고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시장 조사를 꼼꼼히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9급 시험이 끝났는데 본인이 실제 시험을 준비한 것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 방향이 이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고, 물론 그분은 이제 타 학원에서 타 교재를 가지고 일단 준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교재를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물어봅니다. 시간이 일정 부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갖고 잘 하시긴 하던데 그 과정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죠. 늦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결정을 일단 신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이 맞다고 했을 때는 계속 밀고 가셔야 돼요. 비록 이제 저희 지안 학원을 수강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셔야 신중하게 일단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할 때는 정보 보는 파트에 과연 어떤 선생님이 가장 나의 어떤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도움을 줄지 이거를 충분히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제 초시수에 의한 정보보는 교재. 이 교재 부분은 제가 이론서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도 시중에 정보보론이 여러 개 출간이 돼요. 근데 그 기출문제집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조금 수준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종류도 이제 상당히 많아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어떤 학원, 그 다음에 선생님도 여러 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실제 상황을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비전공자가 이제 이 전산직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이 비전공자가 이제 정보부의 어떤 합격 효자 과목을 할 수 있는데 이 효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효자 과목. 어떤 점수가 좀 나와갖고 다른 과목이 좀 도움을 준 거죠. 예를 들어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정보보론 파트에서 점수가 한 두세 개 남아갖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즉 우리가 평균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을 때 이런 걸 효자 과목이라고 하죠. 그 유일한 과목 중에 하나가 비전공자. 이 비전공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문학과라든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제가 실제 합격을 많이 시켜봤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보보론 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이런 과목보다 점수를 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비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보보론의 법규 포기는 합격 포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규가 보통 이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3문제라는 것은 9급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 3문제, 그 다음에 7급 25문항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거 부분을 깔끔히 정리를 못하면 거의 정보론 파트에서도 80점 언더에서 계속 놀아요.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규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거의 85에서 90, 100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안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단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24년대 주연적 지안 패스를 이번에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많이 나누는데 한 4종류로
제 단독 패스예요. 단독 패스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초시수행을 위한 그 교재 이제 학원 상세 분석인데, 자, 최근에 출제 경향을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점차 시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출제 패턴을 보게 되면 정보 보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호직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사이버 보안 수사나 이제 경찰 간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일부는 정보 보호론 쪽으로 일단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상당 부분은 정보 보호론 파트를 일단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봐보게 되면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 조사가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7급을 그 준비를 이제 하는 그런 학원은 지한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약간은 제가 9급 위주로, 9급에 하시는 분들이 시장 조사를 좀 깔끔히 정리를 못해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이제 9급 시험 끝난 다음에 자기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정보보는 9급이나 7급이나 이 정보보는 7급 점도 그렇고 9급 점도 보면은 난이도 차이가 7급에서 엄청 어렵다. 9급에서 엄청 쉽다. 이런 게 없어요. 요번 이제 지방직 그 시험 같은 경우는 7급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9급 시험인데. 요번 이제 6월 달에 시험 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범위는 정보보지. 그 다음에 정보보안기사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자꾸 커진다는 거죠. 범위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당연하죠. 이제 수험생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간 수험생의 그 수준이 향상. 자, 제가 이제 그 학교 간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1년 뒤에 검토 요원으로 들어가요. 합격하실 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검토한 다음에, 이건 이제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갖고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좀 얘기를 해요. 한 과목당 보통 한 2분이 출제위원이 들어갑니다. 2분이 출제위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목마다 전년도 합격자가 2명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주는데, 오답이 있는지 수험생들한테 이게 어려울지 쉬울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다수 수험생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1년 앞에 간 선배들은 전부 다 멍청한 후배가 들어오기 싫어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문제를 쉽게 출제했다 하면은 바로 반박은 돼요. 이렇게 쉬운 문제 내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 없는 사람도 붙는다. 그런 얘기를 막 직원은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난이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수험서도 참고를 해요. 왜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경우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면 안 되죠. 비슷하게 이제 유일하게 탑스파 교재가 거기서 검토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험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제 포괄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탑스파 교재가 일단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실제 이제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학교 검토위원이 들어갔던 분이 실제 참고한 수험서를 저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최신 교재가 그대로 참고가 되고 있어요.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탑스파 교재가.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탑스파 교재가 참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이 선배들은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길 원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자, 그러니 기출의 문제를 변형해서 난이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요. 기출 변형이 좀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아니죠. 조금이라도 뭔가 변경이 돼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론,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기출의 응용까지 일단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의 응용이라는 것은 기출보다 약간 한 단계 위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기출의 수준 정도까지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나와도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데 제가 이제 수험생이라니 뭐 얘기를 좀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수준 엔제라든지 조금 그 부분은 기출보다는 한 단계 위에요. 두 단계 위는 아니고 한 단계 위 정도. 근데 그거를 굳이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험생의 논리도 일일이 있어. 일일이 있다는 건 뭐냐? 기출만 달달달 외우면은 무조건 자기는 그 수준에 있는 거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문제를 조금 다룰 수 있어야 그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바꿔놔도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집도 당연히 풀어봐야 되지만 응용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수준 엔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 단계 위에 정도, 두 단계는 필요 없어요. 범위도 바로 옆 단계까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해 주시면 거의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 그 국가직 9급점인데, 여기가 이제 국가직 9급인데, 정보보직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이 도구 같은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도구가 여기 동일하게 나오죠. 뒷먹인 도구인데, 이런 것이 일단 정보보직에서 나왔던 것이 정보보호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범위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지방직 9급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지방직 9급점이 이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이 시험이 상당히 어려울 때, 이제 이런 SNS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참 재밌어요. 실제 이제 시험이, 지방직 9급 시험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 모 학원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런 강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제 그 불만이 상당히 많아. 왜냐면 시험장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재에서 안 다루고 강의에서 안 다뤘던 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야. 불만이 많이 있죠. 점수가 정보보호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그럼 불만거리 많이 오려면 요즘 이제 어떤 조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학원이 막 댓글 그런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멍청했지. 왜 쿼리도 다 안 하고 쿼리에 이러이러 뭐 조금 뭔가 변형이 있었는데 네가 깔끔하게 뭔가 정리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왔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험생을 탓하는 거죠. 학원은 일단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때로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문제 원래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다른 학원 가도 뭐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한학원 출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우스죠.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학교부터 최종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험생들이 반박은 안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와보면은 그 수험생들이 얘기를 하죠. 이 정도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다른 애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문제도 합격률이 이제 그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경찰 가보다든지 정보 보안 기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제가 많이 다뤘거든요. 이제 레지스트리에 관련 내용인데 그런 것이 지방직 9급 시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흐름이 정보보론, 정보보호지, 그다음에 정보보안기사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는 제가 물론 정보보안기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일단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 한 단계 위에, 그 다음에 이 범위도 지나치게 넓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일단 제가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일단 출간된 기출문제집이야. 출간된 기출문제집입니다. 지안도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을 일단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컴퓨터 일반과 다르게 이 정보보론은 시험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지방직, 그 다음에 뭐 경찰 간부, 사이버 보안 수사 이렇게 일단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 이제 A 학원 같은 게 교재 같은 경우는 일부만 참조가 돼요. 순수 뭐 정보 보론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만 일단 참조가 됩니다. B 교재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들어갔는데 지안 교재는 일단
여기 전부 다 제가 해설자까지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보 보호론 파트에 추가된 기출문제집은 이 중에서도 다 집어넣는 게 아니죠.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만 추려서 제가 거기에 교재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10년간 기출문제집,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중에 출간된 교재도 기출문제집이 다 동일하지 않다. 보고 있는 범위가 틀리다는 거야. 정보보호 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일부만 다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과목을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해요. 지하는 담당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 다르죠. 제가 이 하나 하고 그다음 정보 보안기사 하나 하기도 솔직히 버겁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이것저것 그다음에 뭐 치구 국어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하는데 이제 그 정보 보호론까지 같이 한다든지 하면은 이거 다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무튼 제한 규제는 일단 다 참조되고 그걸 다 보고서 정보 보안기사까지 참조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적시에 이것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교재 중에 이거는 학원 내부 교재예요. 최고 수준 엔제하고 그 다음에 10년간 연도별 기출 문제집입니다. 이 10년간 연도별 기출 문제집은 전년도에 이제 9개년 제가 출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10개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부터 2023년도까지 나와 있는 걸 모의고사식으로 다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는 학원 내부에 일단 교재가 있고요. 최고 수준 엔제도 동일하게 학원 내부 교재입니다. 최고 수준 엔제 같은 경우는 기출 응용 문제 이런 거 좀 풀어보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안정적으로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10년간 연도별 기출 문제집 모두 기출 문제들을 여기에 일단 모의고사식으로 일단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출간된 기출 문제집의 일부가 여기에 일단 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여기 있습니다. 책이 좀 두꺼워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일단 이거는 공부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학원 내부 교재이기 때문에 학원의 어떤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원 내부 교재만 일단 수강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한 패스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만 일단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간 안 해요. 이 모의고사, 동역 모의고사를 일단 출간하는 그런 교재랑 학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일부러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는 일단 출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학원 내부의 어떤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일단 출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상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런 걸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히든 카드는 내부에 좀 있다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원과 강사를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지 위주 학원이라는 것은 소위 대형 학원. 대형 학원은 이제 국어형 한국사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좀 강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공 과목은 그냥 끼워 파는 식으로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기술직 위주 학원이라는 것은 제한학원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토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수학 같은 거 이런 게 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공통은 좀 약하지만 전공 과목이 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안학원은 이제 그 보안 파트는 특히 이제 지안 애드 외에는 없다고 조금 보시면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그 강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대다수가 한 90%가 이 컴퓨터 일반을 하신 분들이 정보보호론을 일단 부로 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에 2013년도까지 컴퓨터 일반과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도부터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 일반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보호론까지 한 90%가 다 그래요. 한 선생님이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루는 것이 컴퓨터 일반에도 이 정보보호론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가 깊지가 않죠. 가볍게 좀 다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보본을 부로 다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는 일단 폐지가 되니까 이제 정보본을 강의하는. 이 경우는 한 10%. 노량진 같은 경우는
무슨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다수는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에 지안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정보 보호론하고,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기사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 보호는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과도 이런 거를 다루는 그것을 실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어찌 보면 이제 저한테는 좀 많이 기회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정보 보안교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보문고나 그 다음에 이제 예스24 같은 데 보면 이 정보 보안기사를 딱 검색하면 I기사 정보 보안기사라고 있어요. 이제 거의 베스트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보안기사 파트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보호 파트도 아무튼 일을 하고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특징이 이제 강의도 이러하지만 제가 이제 교재고 강의를 일단 들어봤어요. 교재 같은 경우는 아까 기출문제집도 그렇지만 이 교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한 50권 정도가 일단 참고 문헌을 제가 다 보고서 대학 교재 같은 걸 다 보고서 교재를 그 중에 선별해서 교재가 출간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두 개 대학 교재를 참고해갖고 이제 대학 교재에 있는 걸 인용해갖고 뭐 설명도 하고 이제 교재도 일단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